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려고 돌아가시고, 자, 두 번째는 꼭 노트 필기를 하십시오. 이 노트 필기가 돼야 내가 틈틈이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틈틈이 여러 번. 자, 이 틈틈이 하라는 얘기는 자주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만 많은 시간을 소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자꾸 이용하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여러 번 하시라는 얘기. 자, 여러 번 하려면 여러분 꼭 뭐가 필요해요? 노트 필기가. 자, 이런, 자, 얽혀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습 방법에 과연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을 여러분, 어떤 분은 뭐야, 다 이 보편적인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 이 시설 결혼은요,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특히 남성분들도 문과 계통에 있던 분들,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요, 사실 나중에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서로 시험을 보고 나면요, 어떤 분들이 더 잘 맞냐면, 여러분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여러분 오히려 이게 많이 맞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요, 기본을 놓쳐버려요. 시설계는 여러분 물론 상중 하로 문제가 자, 구분돼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상 문제는 여러분 사실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못 맞춰요. 대부분 자, 중급 아니면 학급에서 대부분 많이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특히 자, 공부하신 분들의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작년, 자, 2020년도에 여러분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요. 대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인강, 동영상으로 여러 번 공부하신 분인데, 저처럼 인강만 의존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에 10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10월부터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상당히 빨리 하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준비 기간이 철저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고 했죠. 주택관리사를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만만하게 봐요. 특히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요. 자, 그래서 사실 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가 있을 때 중개사가 들어가면서 주택관리사는 아우 저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중개사를 따고 주택관리사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정말 느끼십니다. 더 어렵다고요. 자, 그래서 자, 이분들은 자, 중개사, 자, 그래서 처음에는 만만해 보고 생활하는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에 인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짜투리 시간에 인강을 들었다는 얘기는 집중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즉,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애들의 경우 입문과정,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지금은 여러분 우리 기초과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자, 이후 문제풀이와 특강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입문, 기초, 기본과정, 심화과정 여기가 전부 다 이론 강좌예요. 이론 강좌. 거의 대부분이 이론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특강들은요. 자, 문제와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약간 요령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10월부터 기본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기초부터 탄탄히 하고 싶은 마음에 입문 과정과 기초 과정 모든 강사의 강의를 섭렵했대요. 이것도 좋아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좋은 게 여기서 이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입문 과정도 했고 기초 과정도 요 두 가지를 꼭 했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꼭
기본 과정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자, 그래서 모든 강사의 강의를 섭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꼭 모든 강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미진한 과목이라든지 좀 뭐랄까, 좀 듣고 싶은 과목, 그걸 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도 암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강의를 반복해서 재생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시간을 많이 소모했다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돌려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초나 기본 강의를 할 때, 입문이나 기본 강의를 할 때, 기초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너무 소모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면 자꾸 힘들어져요. 초반에. 자, 그래서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기본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 처음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 모의고사 성적 잘 안 나옵니다. 암기를 하면 여러분 처음에 모의고사 잘 나와요. 절대 2분 프로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처음에 1월달 2월달 모의고사 보면요, 옆에 있는 분이 1등하고 막 점수가 많이 나오면요, 그분은 몇 년 하셨거나 아니면요, 그분은 암기를 하시는 분이야. 그분 좋아하지 마세요. 시험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20점 30점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2달 3달 4달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꾸 점수가 올라가는 분이 여러분 가장 좋은 공부를, 지금 학습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 강의가 끝납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과 핵심 요약 강의 막바지에 배치되어 있어 처음부터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거 좋다니까요. 이분들이 실제 지금 경험을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강사분들이 자꾸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셔서 그대로만 했을 뿐인데 믿고 따라와요. 제발요. 저희 1, 2년 강의하신 분들 아닙니다. 10년 이상, 15년,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셨던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정도면 이 정도 될 거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될 거고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돼가면, 올해는 이런 타입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타입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막판에 되면 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뿐인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실제 맞습니다. 자, 제가 겪은 민법, 회계, 시설결 모두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설결은 암기 과목 모두 다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민법이나 회계나 시설결은 전부 다 강사님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절대 암기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도 실제 시험본 결과 암기 과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해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더군요 라고 나오죠. 자, 이분이 실제 했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 수기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볼까요? 다음 분은 어떤 합격 수기인지. 자, 두 번째 분인데요. 자, 이분도 여러분 23회를 시험을 보신 분인데요. 자, 인강이지만 라이브 강의가 지원되다 보니, 라이브 강의는 뭐냐면 제가 어떤 과정에서 월요일, 목요일 날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실제 강의라는 그 강의를, 동영상을 바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업 시간에 있는 것처럼 50분 강의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강의하고, 이것을 실제 동영상 또는 컴퓨터로 실제 라이브로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라이브 강의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여러분 라이브 강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전 10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 중간 10분 쉬는 시간마다
눈썹이 휘날리게 화장실 가고 빨래 널고 커피 마시고 청소 등을 했어요. 주부신가 봐요. 자, 집에서 수업 듣는 이 이점 중 하나가 산적해 있는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좋았다는 겁니다. 자, 4월 급격은 시간 날 때마다 밀린 강의, 두세 강의 들었는데 1차 시험에서도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18년도에 공인중개사를 동차 합격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분이에요. 자,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분은 뭐가 좋아지냐면 민법이 좀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은 남들보다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계산이 있어서 계름을 피웠던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자, 민법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회계나 시설계는 아마 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제일 걱정이 시설결혼이었어요. 왜? 특히 여성분들 시설결혼 정말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기초는 뭐고 기둥은 뭐고 기초는 왜 필요하고 기둥은 왜 필요한 거야? 거기서부터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자, 참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요. 왜? 그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그나마 자, 이강일 교수님의 갈아타고 특강 2개 신청해서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열심히 필기한 과목이네요. 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자, 자꾸 노트 필기하시고 그림 좀 그리세요. 노트 필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반복 많이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필기했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제가 하시라는 대로 다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결같이 성실껏 그림 그려주시는 자, 이강일 교수님의 열정이 놀랍더군요. 시설결혼 동영 모의고사를 2019년, 동영은 자, 모의고사입니다. 2020년도 거랑 다 풀었어요. 자, 결론 여러분 이분도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분인데요. 자, 그러면 자, 과락만 면하자였죠. 즉 시설결혼이 어려우니까 과락만 면하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인강이지만 특강도 신청해서 거의 2번씩 풀었고요. 이번에 회계 과목이 예상과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제법 포진되어 있지만 회계 과목만 열심히 한 덕분에 시설결혼도 여유 있게 풀어서 합격한 것 같아요. 자, 이번 민법이 좀 돼요. 자, 민법이 되다 보니까 민법 공부를 조금만 하면 민법은 보통 80점, 90점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설결이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이분은 여성분이다 보니까 회계를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시설결은 과락 40점만 면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자, 올해 즉 여러분 23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회계가 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자, 문제는 자, 그래서 회계를 하다 보니까 회계가 좀 빨리 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시설결혼에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한 달 전까지도 시설결혼 2에서 30점대였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결혼요. 그렇지만요, 그 한 달 남겨놓은 그 나머지 시간이 여러분 점수를 쭉쭉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설결혼 때문에 1차도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 한 달 동영모의고사의 고사랑 특강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하고 싶은 생각도 제가 들었지만 에라 모르겠다,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중요한 건 끝까지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낭패를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먼저 미리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포자기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자, 끝까지 했더니 합격이네요 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자, 이번에 시설결혼 저에겐 행운처럼 난이도가 낮았죠. 사실 난이도가 공부하신 분들은 난이도가 낮은 거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난이도가 또 높은 거예요. 이분은 공부를 했으니까 난이도가 낮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공부를 포기했으면요 난이도가 높았을 겁니다. 포기 안 한 그거예요. 요즘 패턴이 다 그렇습니다. 시설결혼은요 거의 보면 물론 상급 문제도 있고 중급 문제도 하급 문제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하급 문제를 많이 포진시키고 그 다음에 중급 넣고 상급도 문제 나오죠. 상급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하급과 중급을 맞춰버리면 이렇게 합격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도 60점 후반, 70점, 80점 굉장히 많이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 시간이 없거나 저처럼 게으름 피워서 벼락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동영 모의고사 반복과 신희영, 윤재옥, 이강일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애들 장점은 오프라인 수업을 못 들더라도 자기에 맞는 교수님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자료도 엄청 많더군요. 라이브 강의로 규칙적인 시간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라이브 강의는 항상 그 시간에 들어야 되니까요. 이제 2차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자, 이분도 여러분 2차까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때요? 실제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른 분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양이 많을 뿐 아니라 깊이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자, 4월 중순에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였는데 여러분 4월 달에 했다는 얘기는요. 이분 상당히 늦게 한 겁니다. 사실 늦게 한 분들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뭔가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한두 번 했다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이 앞서 1, 2차를 올해 모두 합격하라고 시작했다. 그러다 6월쯤 된 이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6월부터는 1차 공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슬아슬 합격을 하였는데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이 결코 만만치 않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죠. 합격률이 11% 정도로 다른 국가 시험에 비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은 1차 시험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꼭 11%가 맞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 분들이 도대체 공부를 한 분 중에 얼마가 합격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다. 꾸준히 반복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방법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자, 결론 끝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분은요, 자, 22회 때 봤던 분들의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자, 민법, 회계, 자, 결혼 교수님께서 강의를 듣고 세 과목을 여유 있게 합격했어요.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교수님들의 칠판에 판사는 그대로 모든 과목을 필기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노트 필기하라는 얘기죠. 자, 특히 시설결혼 이갈 교수님께서는 첫 강의 시간에 확신에 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칠판에 판사는 그대로 자신만의 서브 노트를 하고 그 내용을 참고하여 보고 또 보고 하라는 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거든요.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특히 이게 여성분인데요. 여성분은요, 이들의 제 말씀 듣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확 갑자기 올라와요. 실력이 확 늘어버려요. 자, 그래서 강의 시간에 그리는 그림 그대로 따라 그렸고, 이해 안 가는 내용에 교수님만 말씀하는 토시 하나하나 표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제가 어떤 농담에도 그 농담 적어놓은 분도 있고 제가 농담에서 그리는 그림까지 막 적어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정말 신기하게 어느새 결혼이 쉽게 느껴지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면요,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왜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이제 그림에 껴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려졌다는 얘기는 이해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꼭 실천하십시오. 자, 교수님들의 칠판 판서 그대로 노트 필기, 나만의 서브노트. 자, 특히 시설 결혼은 꼭 그렇게 하라고 자,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어떻습니까?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과목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격하시는 내용 분들의 자, 처음처럼 절대 첫 번째 암기하지 말고요. 두 번째 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자주 보고 더 중요한 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대부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자,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민법에 좀 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히나 남자분들은요, 시설근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면 오히려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시설 결혼을 더 적게 맞아요. 그런데요, 특히나 이 시설 쪽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건축을 전공한 분들은요, 사실 건축을 전공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얘기를 안 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건축을 전공한 분들은요, 자기가 100점 맞을 자신이 없어요. 특히 민법이나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데요. 특히 희한하게 건축을 전공하신 이런 분들은요, 100점이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나 설비 쪽에는 좀 약해요.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시는 거야. 근데 정말 조금 하시는 분들, 건축 설비 쪽 조금 하시는 분들은 막 자기가 잘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시험을 보시면요, 점수 많이 안 나와요.
공부는요, 여러분 진짜 좀 겸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겸손하게.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저렇게 공부하니까 합격을 하시는구나. 실제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올려드는 겁니다. 제발 저희를 한번 믿고 제발 끝까지 좀 힘드실 거예요. 끝까지 한번 자,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합격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자, 다가올 겁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과정이 여러분 속 쉬운 과정은 아니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시간이 뭐 어려운 시간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좀 간단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 강의가 시설개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